자, 여러분 평균이 나왔습니다. 평균이 73.7 이렇게 나왔어요. 아, 어려웠어요? 네. 자, 정답 알고 계십니까? 정답을 먼저 불러드립니다. 중간에 도망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자,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1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네.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번에 1번. 13번에 5번. 14번에 3번. 15번에 3번. 16번에 4번. 17번에 5번. 18번에 4번. 19번에 3번. 자, 20번에 1번. 21번에 3번. 22번에 1번. 22번에 23번에 1번. 24번에 2번. 25번에 1번. 26번에 4번. 27번에 1번. 28번도 1번. 29번에 3번. 30번에 3번. 31번에 3번. 예. 자, 32번에 2번. 32번에 2번. 33번에 4번. 34번에 3번. 35번에 2번. 36번에 4번. 37번에 4번. 38번에 3번. 39번에 1번. 40번에 5번. 점수를 매겨보시고. 점수 나왔습니까, 이제? 자. 1번부터 가십니다. 1번에 보면 역사의 중개업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결 중 틀린 것은 그랬고요. 오후에 중개사법을 다시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2시간 동안 완벽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해보십니다. 자, 1번에 보면 시간적 순서로 봤을 때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번에 보면 5번부터 봐요. 객주거간 규칙이 1890년도인데 요게 최초의 법입니다. 5번이. 그래서 1890년 이렇게 되면 요게 객주 거간 규칙. 요때는 인가를 낸 사람, 인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의미가 있는 게 최초의 법이다. 최초의 법.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가면 소개영업 취취의 규칙 나오는데 요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1922년 일제시대 때 소개영업 취체규칙. 요때는 이제 허가 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했고, 4번이 틀린 겁니다. 최초법은 객주거간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가면 1961년 박정희 정권 때 소개영업법을 만들게 돼요. 이때는 신고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옆에 나와 있듯이 이때는 부동산도 소개했지만 동산, 기타 재산, 남편 소개 뭐 다 했고, 응? 그러니까 전문화가 덜 됐던 시절입니다. 박정희 정권. 그때가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이번에는 83년도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83년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머리가 이때는 허가 낸 사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특징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죠. 네, 시험제도.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동그라미 1번이 99년도. 요게 김대중 정권 부동산 중개업법 7차 개정 때 등록을 내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를 바꿨어요.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허가, 등록 이렇게. 허가제고 등록제 차이점이 뭐예요? 허가제는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100%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 보니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허가제예요. 등록제도는요.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무조건 허가 내줘야 돼. 왼수라도 허가 내줘야 돼. 그러니까 요 등록제가 문턱이 더 낮아진 거예요. 허가제는 관청 마음이 좀 작용해. 자, 그 다음에요. 2번을 보면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암기하실 때, 자, 사업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응? 사업하기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공인중개사.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뭘까요? 중개업이다. 이렇게. 그럼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세 번째 목적은 제일 끝에 겁니다. 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건전하게 육성한다고요? 뭘요? 중개업을. 자,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렇게 해서 목적이 네 가지. 자, 목적 네 가지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보라고 그랬어요. 2번 문제에서 2번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 그랬는데 좋은 말인데 여기는 없죠. 이게 무슨 목적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1편. 자, 3번 문제는 제2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이거 암기하실 때는 거래 신고는 건투 경찰에게, 이렇게. 거래 신고는 건투 경찰에게, 이렇게. 이게 의미가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2편. 그러면서 동시에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입니다. 그걸 확립한다고요. 건전하고 투명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이런 건 없죠. 건전하고 투명한. 건투 경찰에게. 경찰이 확립하는 게 질서 확립이에요. 경자가 이제 마지막 목적이죠. 네 번째. 경이 뭐예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거.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그러니까 목적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또 그래서 3번 문제에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령. 기억번 들어가고 니은번 들어가지만 디귿번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리을번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요건 또 들어가고 마지막에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이다 그러면 요건데 요것은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제정 목적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기억번, 니은번, 리을번 이렇게 세 개. 정답이 그래서 1번. 정답률이 40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50% 이하, 60% 이하 이렇게 좀 낮은 문제가 10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 나머지 30문제 정도 되는 것은 전부 다 보면 정답률이 막 70%, 80%, 90% 그래요. 30문제 정도는. 근데 10문제 정도가 정답률이 50%대, 40%대, 60%대 이렇게 돼. 4, 5, 6. 더 낮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10문제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난 거예요. 그 10문제에 1번, 2번, 3번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암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업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활동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업으로 행하는 것. 네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뭐가 됩니까? 중개업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중개업이 된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될 거니까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지요. 1번. 2번. 보수를 갖다가 현실적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보수를 달라고 요구했다 또는 약속을 했다. 그랬을 때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보수를 안 받은 걸로 치죠. 따라서 중개업에는 해당될 수가 없다. 보수 받아야 중개업이 된다는 것이 1번. 2번 지문은 읽어보면 요구 약속만 했지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 그러면 보수 안 받은 거 치기 때문에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2번 지문요. 중개업 아니다고 돼 있죠? 3번 중개라 함은 중개는 뭘 중개라고 합니까? 중개라 함은 세 가지인데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3조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선했을 때 이것을 중개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중개란 말과 중개업이란 말은 구별이 돼야 돼요. 3번이 중개입니다. 4번 금전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을 갖다가 보수를 받아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했다. 그러면 요건 어디에 들어가요? 중개업에 해당하지요. 그러니까 비록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을 알선하는 거에 곁들여져서 했습니다만은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고. 5번이 틀렸죠.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권을 갖다가 돈 주고 살 때 그 돈이 권리금이야.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은 영업권을 사고 파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가리켜요. 그래서 영업권에 대해서 권리가 영업권입니다. 사고 파는 계약을 알선했다 그러면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왜 중개가 아니죠? 알선했고요. 계약을 알선했어요. 그런데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권리, 영업권이죠. 이건 중개사물 아니죠? 중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서 뭐라고 쓴다고요? 권리금 계약. 응? 그러니까 이게 권리금 계약하고 같은 말이에요.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 왜 권리금을 줘요? 영업권을 인수받으니까 그런 거죠? 왜 상태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권리금, 아니 5번 지문이 출제가 유력한 거예요. 권리금 계약을 알선했다 그러면 계약을 알선한 것이니까 중개처럼 보이지만 요것 때문에 중개가 되지 않는다. 영업권이나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입니까? 권리금이나 영업권은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다. 그거요.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이걸 아무리 계약을 알선해봤자 중개가 안 됩니다. 자, 4번은 많이 맞추셨는데. 자, 그 다음에 5번. 너무 쉬워서 그랬는가요? 5번이 정답률이 제일 낮은 거예요. 보통 5%. 하고만 똑같아요. 다 틀린 겁니다. 기업권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랬잖아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이것은 용어의 정의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래요. 앞에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격증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있죠. 아니 지금 이걸 지금 깨달으면 어떡해요. 수업시간마다 강조했던 건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일반적인데 법인 개공도 있고 부칙 개공도 개공이에요. 근데 부칙 개공은 복덕방 할아버지인데 자격증이 없잖아요. 이 사람까지도 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증 갖고 있으면서 등록이 된 사람 그래버리면 얘를 빼버리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자, 니은번 어디가 틀린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까지 맞죠? 아니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속해 일하는 고용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가 두 종류 아닙니까?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없이 일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 그래요. 차이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양반이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못 보지. 대신 이제 보조활동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해줘야 돼요? 공인중개사로서 여기까지 지금 읽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요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거기. 없으면 틀린 거예요. 저하고 시험지가 다른 거예요 지금? 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바로 요리 가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빼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수업시간마다 요거하고 요 두 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빠져도 틀리고 이게 빠져도 틀리고 이거 빼도 못 맞추고 이거 빼도 못 맞추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왜 그런 거요? 여기 빼서 틀리게 내고 여기 빼서 틀리게 내는데 여기 빠졌죠 지금? 없을 때 그 자리를 딱 느껴야 되는데 없을 때 빠졌을 때 예? 자 디귿번 보조원이란 이렇게 나왔죠? 디귿번 있죠 디귿번? 보조원이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디귿번 맞습니까? 왜 틀렸어요? 디귿번은 또 그치 이거 중개보조원 얘기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앞에 빠져 있잖아요. 기출문제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게 빠져서 틀린 거예요. 용어의 정의, 용어를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다 5번 문제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어렵긴 해요. 자, 리을번은 왜 틀렸어요? 리을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과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죠?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자격증 딴 사람이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같은 말이 아니죠? 리을번 왜 틀렸어요? 공인중개사 얘기하면서 갑자기 등록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합격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 얘기 나오면 안 되지. 다 틀렸으니까 정답이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것 중 틀린 것은 6번에 1번
유치권은 나왔습니다.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그랬죠? 그럼 일신 전속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유치권을 막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딴 사람한테. 그게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때는 그 이전이 유치권 이전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상 권리가 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에요. 건축주가 A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받은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신축 건물은. 근데 B라는 건설사가 이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공사 대금 중에서 거의 다 받았는데 1억을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1억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들리는 소문에 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거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자기 돈 받을 돈 1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해야? 자,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지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집을 자기가 지어준 요 집을 대금을 갖다가 못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점유를 해버려요. 차지를 해요. 그래서 문도 잠가놓고 앞에 지켜서기도 하고 직원들이랑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여놓죠. 유치권 행사종 이렇게. 그러면 어떤 권리가 생겨요? 유치권이 생기죠. 유치권은 언제 성립합니까? 언제? 딱 차지하는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 중간에서 유치권을 인정해 주실래요? 유치권자 되실래요? 해서 소개시켜 가지고 유치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개입을 할 여지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차지하면 끝이요. 그냥 바로 생겨요. 그러니까 유치권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 유치권의 목적물인 요 주택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어. 유치권의 목적물이 요 집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 요 집은 중개상물 될 수가 없죠. 유치권 성립이라고 한다면 이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중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유치권 성립을 중개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차지하면 끝나는 걸.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없다. 권리 중개상 권리 안 된다. 근데 지금 1번처럼 유치권을 갖다가 B가 팔아먹을 수 있죠? C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팔 때는 채권 넘기고요. 할인해서 넘기겠죠. 5천만 원 받고 넘겨 그냥. 그리고 점유를 넘겨 또. 응? 그러면 유치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1번처럼 유치권 이전은 유치권이란 권리 자체가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 넘어갔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C한테. 그 중간에서 요렇게 유치권을 넘겨주고 넘겨받고 채권 넘기고 이런 걸 중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개할 수 있다 없다? 소개할 수 있다. 이건 소개할 수 있다. 유치권 이전은 그럼 개입할 수가 있다. 개입할 수 있으니까 유치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요 집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고 유치권 이전과 관련해서 요 유치권이란 권리는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1번 아니에요 지금. 멀리도 돌아왔어요. 여기 올라고 지금 여기 요거.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는 중개상 권리가 안 됩니다. 유치권 자체가. 유치권 이전이라 그러면 넘어가는 거. 그때는 중개상 권리가 되고 이렇게. 처음 듣는 거예요? 자, 1번은 그러니까 맞는 거. 자, 2번. 권리금은 중개대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까 했죠?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권리금과 요 영업권이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영업권을 사면서 준 돈이 뭐예요? 권리금. 둘 다 중개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3번. 경매 대상 사유부동산 등은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니까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러세요. 사유부동산이에요. 근데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 그럼 경매는 계약서 안 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맞는 얘기죠? 4번.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건물 전세계약에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았다며 우연히 했는데 복비를 챙긴 거야. 응? 여기 보면 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계속 뭐요? 반복 성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뭐가 돼요? 업이 되는데 그때 계속 반복성이 없이 반대로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했다. 우연히 매매나 전세 한 건을 했다. 이렇다면 그 활동은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혹시 보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보수 챙겼는데 우연히 했어요. 그러면 중개업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직업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 건. 그런데 보수를 안 챙겼어요. 그래도 중개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개설 등록은 안 했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땄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됐긴 했는데 등록을 안 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중에 90% 이상이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입니다.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기출문제 지문을 여기서 저기서 뽑아서 한 문제로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그대로 넣으면 여러분들이 생긴 거 보고 맞춰버려. 내용을 안 보고. 근데 여기서 모아놓으면 전혀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나요.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자, 7번입니다. 중개사 법령상 중개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 이것도 중개상물이 된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2번. 토지의 정치작물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틀렸어요. 토지 정치작물 중에서 중개상물 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집에 가기는 틀렸어요. 지금 보니까. 자, 토지에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말. 수업을 오래 한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잖아. 자, 토지의 정치작물은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거 얘기하는데 두 종류죠. 토지의 정치작물 중에 보면 토지의 일부인 게 있고 요게 민법 용어로 하면 부합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정치작물 중에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토지에 부합되는 거예요. 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땅하고 일체. 그죠? 철봉이 심어져 있습니다. 땅하고 일체.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땅하고 일체. 우물이 파져 있어요. 땅하고 일체. 대부분 그래요. 이 토지에 부합되는 것은 중개작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따로 노는 것만 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토지와는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땅의 정착물인데 땅하고는 따로 별도의 등기부가 있고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임목이 있죠. 하나 더 있는데 임목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되죠. 요렇게 되니까 요게 중개작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2번 지문에서는 토지의 정치작물은 중개작물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요것 때문에 틀린 거죠? 안 되는 게 많아요.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환매권이 뭔지 아시죠? 환매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 환매권 채권이에요. 그 환매권은 근데 채권인데 등기 능력이 있습니까? 등기 능력 있잖아요.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된 환매권은 사고 팔 수 있습니까? 그 환매권자가 지금 A인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한 바가 있어서 환매권을 B한테 팔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이 등기는 환매권은 양도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이 사람은 환매권 팔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환매권 살 사람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소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환매권자를 A에서 B로 등기를 딱 옮겨놓으면 이제 환매권자가 B로 바뀌는 거죠. 요게 뭐냐?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 양도 계약을 여러분이 알선해 준 거야. 준 게 맞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 양도 계약을 알선해 줬다고 준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개를 해가지고 어떤 권리의 변화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이 환매권. 그럼 환매권은 중개 활동을 통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대상 권리에 들어간다. 중개대상 권리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해가지고 소유권 변동 일어나게 만들죠? 중개해가지고 여러분들 임차권 없던 게 생기게 막 만들죠?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게 만들기도 하고 저당권이 생기기도 하고 그걸 중개대상 권리라고 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번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 대행하는 것은 분양하는 행위는 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 타인 뭐예요? 타인 소유의 아파트죠. 아파트를 갖다 분양한다는 건 분양을 대행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분양한다는 건 분양을 대신해 준다는 거니까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될 수가 없지. 5번 중개는 사실행입니까? 법률행입니까? 중개는 사실적 활동이죠. 법률행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자 8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아니 일반 개인 업소에 자격증 따서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도 소공에 포함되죠? 꼭 법인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만 소공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X죠.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1번도.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단일의 건물 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호수를 받았을 때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어떻게 볼 수 없다. 지금 보니까 반복 계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업성이요? 없어. 그러면 중개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야, 우리 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워버렸네.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 우리나라 자격증을 딴 사람이요. 그러니까 3번은 외국법에 따라 자격증을 땄다 그러니까 이건 공인중개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출집은 그대로입니다. 3번. 요 내용이 2번 나왔어요. 2번. 4번 법정이상권에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까? 네. 자 맞습니다. 보세요. 법정이상권의 양도다 그러면 일단 법정이상권도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목적물이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법정이상권을 갖다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넘긴다고 지상권을. 그걸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선했다 그러면 완벽하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중개. 땅에 대한 지상권 양도 계약 체결하는 것을 주선해 줬으니까 중개한 거 맞죠? 법정이상권도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온 김에 해버리면 법정이상권이 처음에 생길 때는 저절로 생기죠? 등기 없이도 생기죠? 그러니까 법정이상권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정이상권은 중개예선 권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땅 주인입니다. 건물로 예를 듭니다. 이제 자 근데 여기서 요게 매매나 경매를 통해 가지고 주인이 바뀌어버려. 이렇게 땅 주인 안 바뀌고 건물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B. 그러면 B는 낙찰 받았다 매수했다. 그러면 B는 건물의 소유권자이기도 하고 건물 소유권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지상권자이기도 하죠. 이 지상권은 저절로 생겨버리니까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고 등기부에 안 나와도 B가 지상권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요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로 보지요. 이거 소유권이잖아. 그럼 요때 이제 요 B가 땅은 관계없고 건물을 갖다가 C한테 팔려고 합니다. 매매. 그래서 C 앞으로 건물 등기 해줍니다. 그러면 C가 이제 건물의 임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C는 지상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지상권자가 아니죠.
지상권이 생길 때는 저절로 생기고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가 되지만 넘어갈 때는 187조 단서에 따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시합으로 해주어야 지상권자가 시로 바뀌죠. 건물 소유하기 위한 소유권과 건물 소유하기 위한 요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 그러면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법정이상권이 이렇게 성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땅은 중개사물 될 수 없고 그때 법정이상권은 중개상 권리가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네. 어떤 경우? 성립. 성립할 때는 저절로 성립하니까 아니요. 성립할 때는 저절로 성립하니까 이 법정이상권이 중개상 권리가 안 된다고. 아까 유치권 성립처럼. 그렇죠? 근데 법정이상권이 이전한다 그러면 그때는요. 둘이 계약서 써야 돼. 응? 그때는 법정이상권도 중개상 권리가 된다. 아까 유치권 이전하고 똑같잖아 원리가. 이제 좀 알아먹는구만.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잊어먹었네. 4번까지 했죠.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 여기서 갑자기 틀리기 시작했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뒤에가 나와야 되겠죠. 뒤에가 다 틀렸어요. 오늘 한 3시쯤 끝날 것 같아요. 9번 너무 좋죠? 자, 9번 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업권은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틀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하셔야 돼?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리언번 공인중개사로서 현장 안내 등 단순한 업무, 단순한 보조 업무만을 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자격증을 따서 맨날 청소만 합니다. 그래도 소공이죠. 디귿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틀렸죠?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리얼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사원은 될 수 있으나 아니 개공이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지요. 앞부분 맞네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임원도 될 수 없어요. 그쵸? 아니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되면 어디에 걸려요? 이중 소속 금지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틀렸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번 하나밖에 없죠? 자, 10번 중개업이 지워져 있네. 중개업이 되게 하는 요건은 4가지죠? 거기에 2번, 3번에 있는 등록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11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자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 하지. 2번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조그맣게 중개 활동을 해. 의뢰받아서 보수 챙겨가면서 영업적으로 했다면 그거마저도 뭐예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3번 중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무슨 행위다? 중개는 사실행위다. 도와주는 사실행위입니다. 뭐 하게끔? 법률 행위 하게끔. 그래서 중개활동 그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중개의 대상은 무슨 행위예요? 법률행위다. 그 가게에 온 손님들이 하는 행위는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게끔 도와주는 사실활동이 중개행위인 거예요.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다. 맞습니까? 어떻게 해요? 중개행위요? 아니요? 어떻게 판단해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죠? 자,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도
왠지 이쪽에 막 동그라미가 쳐져. 이쪽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보다는. 뭐 기본 심리야 사람의. 자, 또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관이나 형식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까? 말로만? 응?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 다 이쪽을 택해요, 사람이. 외관 형식이 아니라고 그러죠? 말로만. 근데 알고 보면, 가만히 보면,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긴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있잖아요. 잘생기면 모든 게 용서되고,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세상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성은 이렇게 딱 해요. 근데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요, 감성으로 사는 거예요, 감성.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번에 어디 가냐면 5번입니다. 중개행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것도 중개에 포함된다. 포함되죠? 자, 12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인 사원도. 사원이 임원급이에요, 임원급? 근데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공인중개사인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자격증 있지. 그러면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소공에 포함되고, 임원사원인데 증이 없어. 그러면 보조원으로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소공에 포함된다. 맞고. 자, 2번요. 2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2번은? 계약서 작성 대신에 뭐로 바꿔야 됩니까? 둘째 줄에 나온 거. 현장 안내. 그 다음에 뭐요? 일반 서무 바꿔야 되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거 하는 사람이 보조원 아니에요. 거기 틀렸는데 한 군데 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중개업무와 관련된 짓을 하는 거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중개업무를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거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지금 이거 공부한 지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 아까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부를 하면 뭐 하냐고. 거기에 들린 거예요.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까 박스 문제 있었잖아요. 박스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 위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 위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관식으로도 하겠네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거잖아. 틀렸지 이거. 그럴싸한데 틀렸어요. 4번.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요. 중개업이에요. 등록을 안 하고 해서 그렇지 의뢰를 받고 보수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영업을 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중개업 맞지. 응? 다만 등록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이제 처벌은 받겠지. 그건 그거고. 한 짓은 일단 뭐예요?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자, 5번.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5번 틀렸어요. 왜 틀려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예요. 중개업이에요. 중개잖아요. 틀렸죠 또? 자, 13번요. 자, 이제 고비 넘어갔어요. 이제 중개상물 넘어왔습니다. 13번의 기억번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해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라고 돼 있죠?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아파트 분양권. 장래 건물에 해당하는 거죠? 특정돼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된다. 이렇게. 니은번. 영업용 건물의 비품이나 영업상의 노하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건 안 되고. 자, 디귿번.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이
돼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3면의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해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어서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주벽도 없을 뿐더러. 네, 1번. 아파트에 대한 주체험계획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딱지죠, 딱지? 네. 특징이 안 돼 있죠?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다 맞추셨죠? 정답 5번. 14번도 다 맞추셨어요. 기업관의 어업재단은 중개사물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이 시험 보시고 나서 막 실시간에 찾아오셔서 어업재단도 중개사물 아니냐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신 남자분이 계셨어요. 어업재단 안 들어갑니다. 재단이란 글자 들어간 것 중에서 중개사물 되는 것은 광업재단하고 공장이단 두 개밖에 없죠.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았어요. 자, 니은번에 보면 광업관 중개사물 될 수가 없어. 분리되고 어쩌거나 될 수가 없어. 광업재단 자체가 되는 거고요. 밑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 됩니까? 되고, 그죠? 리얼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거래 못할 것은 아니죠? 됩니다. 미음번 일필토지 중 일부에 대한 뭐요? 지상권. 땅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지역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은 막 되죠. 근데 땅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라든지 저당권 설정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가 없다.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개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자, 15번에서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3번만 보고 갑니다. 예? 3번에 보면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했을 때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임목 저당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잘린 나무를 갖다가 경매에 집어넣어서 경매에서 돈으로 바꿔서 공탁을 시켜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요. 그래서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3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 자, 16번입니다. 16번에 보시면 자, 1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은 중개상물이 당연히 되지. 임목이라고만 얘기해도 등기된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목은 중개사물이에요. 2번이 같은 얘기예요. 자,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집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 요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임목이야. 그러니까 1번도 임목이고 2번도 임목이에요. 3번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거래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죠. 4번 주택이 절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사물 될 수가 없지. 대토권은 대신 땅 받을 자격이지 몇 번지 땅이라고 특정이 안 돼 있고 대토권 자체는 법상 거래가 불법인 거예요. 중개사물 될 수가 없지요. 5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할 때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어떻게 포함된다. 이렇게 맞죠? 네. 틀린 건 4번이었고 17번요.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처럼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위험스럽습니다만 중개상물 될 수 있어요. 2번은 하천이나 바다 같은 공유 수면이었으나 개인이 허가받아서 매립을 한 땅이라고 해요. 이걸 매립지. 근데 개인 소유라고 한다면 중개사물 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은 많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거요. 중개사물 되잖아요. 경매 등기된 아파트는 경매 붙여져 있죠.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경매 등기된 아파트를 갖다가 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거나 가능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예. 그래서 중개사물 되죠. 그렇지만 5번에 있는 가식의 수목은 어떻습니까? 심어 넣긴 했습니다만은 옮겨 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심어 놓은 거죠. 이건 동산입니다. 동산. 정착물이 아니에요. 18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18번은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중개사물 됩니까? 유치권 성립이 아니에요. 지금 성립이 된 성립한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있든지 말든지 건물은 중개사물 될 수 있죠. 네. 상속받은 땅도요. 됩니다. 상속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 끝났어요.
됩니다.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건물이에요. 미등기지만 중개선물 됩니다. 20톤 미만의 선박. 이건 뭐 선박은요. 톤수에 관계없이 중개선물 될 수가 없다.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 그러면 요것은 그죠? 지위죠. 근데 조합은 자격이죠. 앞으로 어떤 아파트를 취득할지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인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평수라든지 호수 같은 게 결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래 건물처럼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5번처럼 나왔을 때 중개사물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5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쉬겠습니다.